번째인데요. 소재 장악력에 힘써라 그 말씀. 소재라는 것은 바탕이 되는 시의 재료죠. 이 재료가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재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요. 이 소재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만 나태하고 안 찾아내면요. 이미 다른 선생님들이 다 써먹거든요. 하루면 어마어마한 글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치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시 쓰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네.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만약에 나뭇잎에 대해 썼다 보면 그 나뭇잎에 관련된 시가 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글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아마 글쓰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글쓰기는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짧게 쓰더라도 반전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 또 반전 아니면 사유로 써야 된다는 거. 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장악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휘어잡을 만한 힘이죠. 어떤 힘. 네,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단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애매하다는 건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강의할 때마다 단어에 대해서 적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께 제가 그래요. 구름이 뭐냐고 한번 사전적 정의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잘 모르십니다. 바람이 뭐냐고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면 몰라요. 알기는 알잖아요. 이게 바람이 뭔지는. 그런데 글을 쓰려고 하면은 이 목재나 이런 이 재료 구조를 집을 짓기 위해서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재 또 그런 어떤 것들을 딱 그 제자리에 갖다 맞추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들보로 돼야 할 소재, 예를 들면 기둥으로 써야 할 거, 썩가래로 써야 할 거, 주춧돌로 써야 할 돌, 아니면 뭐 담장을 만드는 돌 다 틀리잖아요. 근데 아무거나 갖다 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를 애매하게 알으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애매하면. 글을 쓰고 싶어도 못 쓰지 쉽게 못 나오는 이유가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시 글쓰기 이전에 단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단어에다가 색을 입히는 거예요. 단어에 색을 입히는 게 바로 감정이나 느낌이거든요. 단어를 모르고서야 이거는 글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렴풋이 알아갖고는 정말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좋은 시를 쓸 수 없다.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첫 번째예요, 그게. 어찌 보면. 이 단어를 많이 안다는 것. 또 모르는, 시를, 다른 선생님들께서 쓴 시를 모르면은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그 내용을 알아놔야 됩니다. 시집 뭐 깨끗하게 쓰지 마시고, 읽지 마시고, 거기다가 연필로 쓰던, 사인펜으로, 뭘로 이렇게 쓰던, 볼펜으로 쓰던, 반드시 그걸 써놔야, 뜻을 써놔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시를 잘 쓸 수 있습니다. 언어도 감정과 느낌의 도구라는 걸 잊지 말자. 당연한 말이죠. 언어가 시 쓰기에 모두 도구입니다. 도구. 네. 언어 속에 다 도구가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도구들을 다 모아야 돼. 소재들. 다 모아야 돼. 모아놓고 써놓고 또 감추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 쓰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집 짓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하고 똑같아요, 시가. 네. 자, 그러면은 낭독을 통해서 한번 시를 알아볼 텐데요. 불의 옥잠입니다. 불의 옥잠을 우리 시오련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 옥잠 신민아. 몸때가 오면 열 손톱마다 비린 낯달이 선명했다. 물가를 찾는 것은 내 오랜 지병이라
꿈속에서도 늘 탐하여 무리를 공방하나 부풀렸으니 알을 숨어 몸의 것 피우고 나면 깃볼에 실바람 스쳐도 잔뿌리 솜털 뻗는 거라 가만 숨 고르면 몸물 오르는 소리 한 시절 너 몸에 신년을 들었으니 참 오랜만에 당신 오실 적에는 불밝은 틀창 열어두고 불어 오래 살을 씻겠네. 문 밖에서 이름 불러도 바로 꽃잎 번글지 않음에 다가오는 걸음소리 길을 적셔가며 당신 정수리에 뒷물하는 소리로나 참방에는 뭇별들 다 품고서야 저 다르 맨낯을 보겠네. 아, 네. 불의 옥점입니다. 불의 옥점 잘 아시잖아요. 7월달에서 한 9월달까지 물 학독이라든지 이런데 호수에 물 담아놓고 그게 하나 띄워놓으면은 엄청나게 잘 번집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보라색 꽃인데 참 이뻐요. 단연초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단연초가 아닌데 이제 원산지에서는 단연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위가 너무 추워서 이게 살지를 못하니까 이제 잘 보관해야 돼요. 이 아랫 부분에 볼록한 어떤 바람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만지면 푹푹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듭니다. 코르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물 위에 떠다니는 건데 이게 남미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남미 그쪽에서는 이 불의 옥잠 잎을 말려가지고요. 담배 많은 종이 있잖아요. 담배 말아서 피 태우고 그랬답니다. 네, 불의 옥잠 이파리로. 네, 좀 그런 것 좀 알아놓으시면 괜찮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 옥잠. 상당히 어려운 시인데요. 보겠습니다. 몸때가 오면 열 손톱마다 비린낯달이 선명했다. 몸때 월경이죠, 여자분들. 열 손톱마다 이제 월경이 피니까 비릿했죠. 예. 물가를 찾는 것은 내 오랜 지병이라. 지병, 오랜 병처럼 물때가 오면은 몸때죠. 몸때가 오면은 항시 물가를 찾아요. 그것이 내 지병이라는 것은 병처럼 그렇게 자주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꿈속에서도 너를 탐하여 물 위에 공방 하나 부풀렸으니 꿈속에서도 너를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꽃이 참 매혹적이에요. 사실 보라색인데요. 그래서 공방 하나, 공방은 여기서는 어떤 만드는 방이 아니고요. 빈공짜입니다. 빈 방 하나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공방, 그러니까 빈 방이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알을 쓸어 몸의 것 다 비우고 나면 귓볼에 실바람 스쳐도 잔뿌리 솜털 뻗는 걸. 다 쓸고 나면요. 귓볼에 살짝 바람만 불어도 잔뿌리 솜털이 뻗는데요. 그건 뭐냐면 귀에 살짝 어떤 바람만 불어도 내 님이 오실까? 그런 말이에요. 네. 상당히 어렵죠. 어려워요. 가만 숨 고르면 몸물 오르는 소리. 숨을 가만히 있으면 몸물이 오른대요. 네. 한 시절 너의 몸에 신전을 드렸으니 너의 몸은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는 신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꽃이. 네. 불의 옥잠 꽃이. 참 오랜만에 당신. 이제 어떤 빈 방에 어떤 사랑하는 님이든 내 님이 오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참 오랜만에 당신 오실 적에는 불 밝은 들창 열어두고. 들창, 네. 불 밝은 들창. 여기서는 들 쪽으로 난 창이죠. 그러니까 들창에 불을 이렇게 이제 방에 불을 밝혀놓고 창문을 쫙 열어서 당신 오는 거를 지금 보는 겁니다. 불어 오래 살을 씻겠네. 열어두고
풀어 올해 산을 이게 깨끗이 내 몸을 씻겠다 그 말이에요. 문 밖에서 이름 불러도 바로 꽃잎 번글지 않으매 당신이 문 밖에서 나를 불러도 내가 지금 불의 옥자면 이제 벌써 됐어요. 그래도 지금 바로 꽃은 피지 않으니 다가오는 걸음소리에 귀를 적셔가네 당신 정수리 위에 뒷물하는 소리로나. 이게는 뭐냐면, 이제 어떤 정산을 마치고, 이제 뒷물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씻는다는 얘기죠. 찬방이는 묵별들 다 품고서야 저 다름 맨낯을 보겠네. 상당히 어렵죠. 근데,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저기 보면, 알을 쓸어 몸의 것 다 비운다겠죠? 여기서 보면은, 찬방이는 묵별들 다 품고서는, 이게 별이에요, 별. 예. 네. 그러니까, 별이 내 님이라는 얘기죠. 별이 내 님이에요. 별빛이. 이렇게. 내 님이고, 별과의 어떤 보라색 꽃 속에서, 이게 빈 방에서 별과, 빈 방이 들창을 열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들창을 열어놓으면 뭐냐? 별빛이 내 창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그래서 거꾸로 제가 하나 두 개 정도는 꼭 어려운 걸 가져오잖아요. 쉬우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어려운 걸 풀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시는 정확하게 제가 풀을 수는 없는 게 은유로 써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느낌에 따라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푼다는 것보다는 이 느낌과 감성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불의 옥잠을 보고 어떻게 썼는가를 이제 하고 내가 불의 옥잠이 돼서 이제 이제 별빛을 등창을 열어서 별을 받아들이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는 참으로 어려워요. 어떤 기억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일 수도 있고요. 지나온 세월에 대한 인생론적인 관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를 자주 읽음으로써 우리 감성의 폭이나 느낌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네. 쉬운 시만, 쉬운 것만 알아가지고는 깊이 있는 시를 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불의 옥잠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우리 배롱나무 승강장을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배롱나무 승강장 조선이 어두울수록 빛나는 추억. 꽃문이 열릴 때까지 아침을 기다린다. 나무들이 일찍 햇살을 잡고 일어나면 벌써 승강장 옆 꽃 떨어진 자리가 고물거렸다. 사라진 향기를 쫓아 기어이 100일간의 노정을 떠나고야 마는 꽃. 승강장까지만 왔다 되돌아가는 흔적을 따라가면 그간의 칩거가 꼭공보다 깊었다. 두 무릎 공양하듯 닭고랑에 내어주고 병상에 누워버린 어머니처럼 위태로운 통점을 몸에서 밀어냈던 것이다. 어두워지는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면 묻어두었던 옛 이야기가 환해진다. 그리움은 닿지 않는 소모품인가. 몇 대의 보수를 보내고 나서야 하늘 가득 선연한 배롱나무 꽃을 보았다. 네. 감사합니다. 배롱나무 승강장이에요. 이 시는 제가 어디 가서 썼냐면요. 가사문학면 가사문학관 조금 지나면은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승강장에 마침 제가 저쪽 차를 가사문학면에다 가사문학관 주차장에다 받쳐놓고요. 그때 이제 갔는데 영산홍이라든지 영산홍이 지고 배롱나무가 굉장히 붉었어요. 유달리 붉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승강장에 한참 서서 그 모습 바라보고 그날 저녁 때 와서 제가 썼는데요. 가사문학관에서 가다 보면요, 옆으로 양쪽으로 영산홍이
아주 굉장히 그 봄이면 붉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요. 근데 거기 마침 배롱나무가 있어서 제가 그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두울수록 빛나는 추억. 그렇습니다. 추억은요, 뭔가 어두울수록, 눈 감을수록 추억은 더 반짝거리고 빨리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네. 꽃문이 열릴 때까지 아침을 기다렸어요. 나무들이 일제히 햇살을 잡고 일어나면, 나무들은요, 햇살을 잡고 일어난다고 했죠. 예. 괜찮은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버스 승강장역 꽃 떨어진 자리가 고물거렸다. 고물거리다. 자꾸 느리게 자꾸 움직이는, 꼬물거린다고 하죠. 고물거린다. 꽃 떨어진 자리가 꼬물꼬물. 이제 꽃잎이 이제 이렇게 그 조금 이게 떨어졌는데 그 꽃잎들이 이렇게 막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였어요. 사라진 향기를 쫓아 기어이 100일간의 노정을 떠나고야 마는 곳. 100일간 핀다고 그랬죠. 예, 석 달 열흘입니다. 예, 노정. 어떤 길이나 어떤 과정을 노정이라고 해요. 승강장까지만 왔다 뒤돌아가는 흔적을 따라가면 그간의 칩거가 꽃궁보다 깊었다. 칩거.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꽃궁은 꽃 속의 궁궐입니다. 예. 그러면 배롱나무가 꽃을 다닥다닥 막 펴가지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있잖아요. 집채만하게. 그러면 그 꽃궁이죠. 만약에 내가 그 배롱나무 밑에 들어가면은 꽃궁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꽃 한 송이가 있을 때는 꽃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꽃궁이라고 합니다. 두 무릎 공양하듯 밭고랑에 내어주고, 밭고랑에 이제 내어준 것은 어머니가 나오겠죠. 공양이니까. 넘기겠습니다. 경상에 누워버린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들, 촌에 사시는 분은 다 그렇잖아요. 예, 다 무릎이 안 좋습니다. 예, 거짓입니다. 다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두 무릎을 다 밭고랑에 내어준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참 안타깝죠. 위태로운 통점을 몸에서 밀어냈던 것이다. 통점, 아픈 것이죠. 이게 지금 배롱나무예요, 지금 어머니도. 통점을 밀어내는 거죠. 꽃을 피우는 거죠, 지금. 예. 아픈 꽃이에요. 어머니 아픈 꽃. 어두워지는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면 묻어두었던 옛 이야기까지 환해진다. 자, 그리움은 닳지 않는 소모품인가? 그리움은요, 소모품은 그러잖아요.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연필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소모품. 연필, 종이, 프린터, 잉크, 이런 거.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들. 근데 그리움은 써도 닳지 않는 소모품이에요. 몇 대의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하늘 가득 선연한 산뜻하고 밝은 거예요. 선연은 산뜻하고 밝은 것을 선연이라고 그래요. 산뜻하고 밝은 아주 깨끗한 배롱나무 꽃을 보았다. 자, 그럼 배롱나무에 대한 이제 저는 시는 많이 썼어요, 사실. 한 10편도 넘는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송수문학상 탄 시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썼는데 배롱나무 꽃을 좀 더 극대화하고 싶었어요, 저는. 예. 은유적 욕망을 경계하면서 사물과 시간을 결합시키려는 기법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승강장이라고 붙여서 제가 그 시를 지은 겁니다.